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핏불리 문석희입니다. 이번엔 시리즈 형태 중 무릎 관절에 대해서 해부학적 이미지를 보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다리뼈는 크게 넓적다리뼈, 정강이뼈, 그리고 종아리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두 뼈 사이에 있는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뼈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우리 뼈는 관절 연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어요. 연골을 조금 더 잘 보이게 제가 색깔을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보라색 부위가 연골 부위인데,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존재함으로써 뼈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때 연골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엔 체중과 중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인대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인대의 경우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십자인대라고 해요. 다른 관절과 다르게 무릎에는 십자인대가 존재하는데, 관절을 굽힐 때 뼈와 뼈가 미끄러지면서 틀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 안정성이 떨어져서 골반이나 발목에도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십자인대 이외에도 무릎에는 굉장히 많은 류의 인대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대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릴 인대는 앞쪽에 붙어있는 쓸개 지지대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외측과 내측에 있는 쓸개 지지대 같은 경우에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하거나 고중량을 쳤을 때 많이 손상되는 부위예요. 이쪽이 보통 많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스쿼트 할 때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무릎 관절에는 수많은 인대가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근육도 무릎의 안정성을 올려주는 데 큰 기여를 해요. 이번에는 제가 근육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근육이 무릎을 지탱해 주는데, 인대 같은 경우엔 뼈와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힘줄 같은 경우엔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육에 붙어있는 힘줄도 무릎의 안정성에 관여를 하고, 만약 여러분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 하체 근육이 없다면 그것도 똑같이 무릎의 안정성을 줄여 연골에 손상을 가할 수도 있어요. 운동을 통해 하체 근육을 만든다면 무릎 관절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하체 근육이 없거나 인대가 손상된 상태라면 걷기만 해도 연골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릎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걷기만 해도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 안쪽 관절 용기와 가쪽 관절 용기가 이렇게 닿을 수가 있어요. 충분한 근육을 갖고 있고 건강한 인대를 갖고 있다면 닿는 범위가 적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근육이 지탱해주지 못하고 인대가 지탱해주지 못한다면 뼈와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연골이 닳고, 그 연골이 닳으면서 신경이 드러나서 무릎에 통증까지 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육이 부족하거나 인대가 손상된 상태에서 걷게 되면, 걷는 것만으로도 연골이 손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골이 손상이 되면 신경이 노출이 되고, 걷기만 해도 신경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통증을 유발하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엔 무릎 관절 안쪽을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넙다리뼈를 따로 빼서 보면은 이렇게 아랫부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위가 관절 안쪽 융기와 바깥쪽 융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안쪽은 비어있는데 바깥쪽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 보행을 할 때 한쪽씩 무게가 집중이 되면서 통증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옆에 이미지처럼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고, 그 연골 안에 윤활액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부드럽게 무릎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연골끼리 부딪힐 때 자연스럽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윤활액이에요. 그 윤활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윤활막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 윤활막이 손상을 통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윤활액이 빠져나오겠죠. 그 결과 윤활액이 마르면서 연골과 연골이 부드럽게 못 움직이고 서로 맞닿게 되면서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날 수가 있어요. 또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 중에 이 윤활액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윤활액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순간적인 외부 압력을 받으면서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압박에 의해서 안에 있는 윤활액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무릎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X자 다리와 O자 다리의 경우 걷기만 해도 인대가 손상이 되고 무릎 관절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거북목과 측만증과 골반 틀어짐에 의해서도 무릎 관절이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형별 교정 시리즈에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중요한 연골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실제로 연골은 뼈보다 먼저 생기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뼈는 정말 신기하게도 말캉말캉한 연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쪽에 무기질, 미네랄 등이 침착이 되면서 점점 뼈의 형태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뼈가 완전 단단한 모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치밀뼈라고 말하는 단단한 뼈는 끝에 부위에만 존재하고 가운데에는 비어있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비어있는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골은 뼈가 자라남에 따라 이 끝에 남는 게 연골이에요. 뼈보다 연골이 먼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골이 생성이 되는 과정은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딱 한 번밖에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근육 같은 경우엔 손상이 되고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근비대가 일어나지만 연골은 손상이 되면 회복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인대 같은 경우에 치밀 결합 조직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 혈관이 없어서 회복되는 과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인대가 손상이 되면 봉합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스쿼트를 한다거나 벤치프레스, 숄더프레스를 할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 보통 첫 세트에서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워밍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뼈끼리 맞닿는 거예요. 뼈에서 소리가 나는 거를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맞닿는 힘줄이 두꺼워지고 주변 연골을 손상을 시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난다면 소리가 안 나는 범위만큼만 가동 범위를 줄여서 훈련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동작을 맨몸으로 워밍업을 해서 혈류가 모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숄더 프레스를 하는 나라의 경우 어깨를 맨손으로 20번 정도 운동을 해주게 된다면 어깨 부위에 혈류가 모이고, 혈류가 모이면 근육이 팽창이 되면서 뼈와 뼈 사이를 벌어주는 역할을 해요. 스쿼트도 동일한 방식으로 맨몸으로 워밍업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 혈류를 모이도록 해서 관절을 보호하는 방식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무릎 관절이 손상이 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해 드리는데, 스쿼트처럼 중력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에 오히려 더 손상이 가할 수 있는 반면, 앉아서 올리는 레그 익스텐션 같은 운동을 해주시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근육이 인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고립된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무릎 보호대를 항상 차고 무릎을 보호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관절 시리즈는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고관절, 굉장히 많은 관절을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